안녕하세요. 윤이나TV 윤이나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부동산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계약서와 같이 교부해드리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확인 설명서라고 하고요. 좀 더 정확한 명칭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번 편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확인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저의 경험상 많지는 않으셨어요. 이제부터는 계약서 말고도 꼭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확인 설명서도 꼭 자세히 보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중개대상물서와 확인 설명서인데요. 제일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 설명서 서식입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항목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약의 목적은 주거용 건축물인 다가구 주택 임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라고 써 있는 부분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서류를 작성했을 때 중개사가 임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보고 작성했다고 표시한 서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실제 집주인께 요청하여서 중개사가 받은 등기 권리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집문서라고 하거나 땅문서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우리가 흔히 등기 발급한다고 할 때 그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그 밖의 자료에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때 본인이 직접 못 오셔서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 가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는다든지 실제 중개사분이 요청한 서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은요, 계약자들이 중개보수를 지급을 하시게 되니까요, 전문 지식을 가진 중개사가 계약자 대신에 이런 근거 자료 등을 직접 검색을 하고 발급을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계약할 집을 직접 계약자께서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집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서류 작성한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이 서류의 취지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만 가볍게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쓴 경우에는 대신 실거래가 신고를 해드립니다. 큰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서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부분 같이 보실게요. 토지 부분부터고요. 원칙상 대장상의 주소지와 면적 지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주거용 건물이 땅 위에 있다 하게 되면 통상 지목을 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통상 주택지는 그냥 지목을 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건축물은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과 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적을 확인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토지에 대해서 각 호수가 나눠 가지는 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통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계산식을 활용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저희가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부를 보시면 토지 부분과 건축물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는 구분된 호수의 소유자가 대지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등기부 등본은 건물 부분으로서 충분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공동으로 담보를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를 같이 발급하여 각구와 을구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구와 을구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각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요. 을구는 임대인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이나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그 금액과 채권자
혹은 공동담보 등의 돈에 관한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을수록 조금 불안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인이 시청에 등록된 사항이 있으시면 그 형식에 맞게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해당 호수의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서로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퇴실 여부 및 계약갱신에 대해서 적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는요, 한 건물에 호수가 여러 개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이사기간 등이 적힌 기존 계약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해 주시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제출하시는 주인분들은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지금 계약한 이 집이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계약서 지참하셔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다른 호수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매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기재를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전세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계약에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류에도 보시면 여기 생략이라고 써있죠? 저희도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입지 조건은요,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제 신규로 계약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리 정보를 적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도로와의 관계 부분에서는 우리 집 앞에 나와 있는 도로가 실제 사용상 도로이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든 도로의 폭이라든지 도로의 면적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고요. 도로의 폭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고요. 접근성 부분에서는 집을 바로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 부분이나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이 부동산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5번 관리에 대한 사항도 경비실의 유무, 그 다음에 관리 주체를 타인 같은 대리인에게 맡기냐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하는지 여부를 적게 되어 있고요. 6번 비선호시설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종류별로 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내가 사는 곳에 1km 이내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지, 뭐 소음이 크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7번 거래 예정 금액은 지금 전세 1억에 작성했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 1억으로 기재했고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정한 그 가격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인분 세금 내실 때 재산세 산정 기초 가액이라 전세 신규 임차인은 해당 사항 없으십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8번 취득 역시 매매에 대한 부분이라 기초 세율을 저희가 매매 시에 적게 되어 있는데 역시 전세 시랑 해당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큰 로마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서식에 다 담지 못하는 중개 대상물의 계약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서 중개사가 기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솔직히 실력 있는 중개사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 쌍방이 안전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는 게 좋고요. 공람보다는 그래도 없는 경우에 없음이라고라도 적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번 내용 이어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분께서 이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이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셨어요. 전세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9번 항목에 기재를 추가로 해두었고요. 또 간혹 계약자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로 합의를 얻으시고 저희 중개사 동의를 얻어서 다른 내용도 추가로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내부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가시게 되실 때 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건축물의 내부에 파손이나 노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기존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사시게 되면서 훼손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않으시면 퇴실하실 때 나의 책임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는 반드시 그 손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다 찍으셔서 임대인에게 전송을 해 두셔야 이제 1년이나 2년 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서로 책임 여하에 대해서 깔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실하실 때는 반드시 사진 찍어 놓으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저희 중개사가 이렇게 서류에 이 서식에 맞춰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 여부와 용수량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 파손 위치에 적게 되어 있고요. 파손이 있는 경우 용수량은 물이 얼만큼 부족한지 혹은 잘 나오는지 여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전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콘센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가스는 뭐 도시가스, 이제 도시 안에서나 이런 데서 도시가스 많이 쓰실 거고, 그 외에 이제 LPG나 뭐 화목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취사용 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인지 통상 그래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도시가스인지 아니면은 LPG인지 뭐 이런 경우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은 그 소방법에 의해서 각 방마다 그 화재 감지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 감지기가 몇 개가 부착되는지 수량 적게 되어 있고요. 난방은 공급 방식은 각 호수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지, 각자 이제 사용량이 검침이 되는지, 아니면은 건물 전체의 중앙에서 나누어서 공급이 되는지 여부를 적게 되어 있고요. 시설 작동은 통상 저희가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적의 공급 연도와 작동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이 지금 계약 대상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 저희가 도시가스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는 따로 없어서 없음. 배수는 물 빠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수선이 필요해서 물이 잘 원활하게 흘러 배수가 되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수선 부분 필요한 부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게 되면 정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은 이제 건물 내부에 따로 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 부착이 되어서 임대인 소유의 시설물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거용 건축물은 상업용과는 달리 특별히 많이 이렇게 뭐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 현장도 그래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10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적은 부분인데요. 바로 벽면, 바닥면, 도배 부분입니다. 벽면에 균열이나 누수가 있을 경우 역시 적게 되어 있고요. 그 위치까지도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리할 부분이 되시겠죠. 바닥면은 바닥면도 훼손이 있는지, 예를 들면 장판이나 타일인 경우 깨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역시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이나 이런 걸로 서로 입증할 수 있게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배지가 뭐 찢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훼손이 되어 있다든지 뭐 얼룩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11번 환경 조건은 일조량은 해의 양입니다. 그래서 해가 얼만큼 들어오는지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은 이제 어느 정도 양인지 역시 적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진동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인지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제 중개보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 계산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주택의 요율에 맞게 중개보수 기준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서 나온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가 따로 부과된 부분이 있으면 적게 되어 있는데, 통상 전세 임차 같은 경우 실비는 생략하고요. 나머지 부가세 부분, 부동산 중개소 사업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금액을 더해서 최종 계라고 써있는 금액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 역시 계약일이나 잔금일로 나눠서 지급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적사항으로 마무리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들으셨나요? 분양사무소나 직거래 계약인 경우 확인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교부되는 확인 설명서,
계약 전에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이나TV였습니다.